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온 어떤 여성이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7, 80년대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고 이후 보릿고개를 힘들게 버텨내며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에 손꼽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속 깊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적인 변화와 정적인 우리만의 고유한 감정이 잘 융화되어 한국은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코리아 드림을 이룬 어떤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입니다. 베트남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곳이었고 삶은 천천히 흘러갔으며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땅에서 쌀과 채소를 재배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몇몇 이웃과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대신 부유한 지주의 땅을 빌려 썼습니다. 매 수확마다 재배한 것의 거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께서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꿈은 가진 돈의 많고 적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게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저는 어머니를 도와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손으로 잡초를 뽑거나 물 양동이를 옮겼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순간들을 언제나 모험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 마을, 그리고 저를 위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도운 후 저는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멀고 먼지투성이었으며 발밑에서 바위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운 계절에는 태양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어 옷에 땀이 범벅이 되었고 비가 내릴 때는 같은 길이 두껍고 끈적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은 마치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해야 하는 게임 같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제한된 수의 책만 있었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단 한 대의 컴퓨터였습니다. 그 컴퓨터는 느렸습니다. 가끔 전원을 켜는데 몇 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컴퓨터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부분의 반 친구들은 컴퓨터에 대한 제 흥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 앞에 앉을 때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제 작은 마을 너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진 창문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세상이 쌀밭과 흙길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을 때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웃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주의 딸은 종종 저를 놀렸습니다. 내가 무슨 컴퓨터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농사일이나 배우면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나 하렴. 친구니까 아빠한테 잘 말해서 돈을 더 주도록 말해줄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깔깔 웃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아픔을 주었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말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부터 그녀의 말을 틀렸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무언가를 보신 선생님께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제 눈이 반짝이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리나,
지금 상황이 내 꿈을 제한하지 않게 하렴.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저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컴퓨터로 멋진 일을 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며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마을에서의 삶은 소박했지만 제 꿈은 매우 컸습니다. 매일매일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 밤은 평범한 저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밭에서 돌아오셨는데 손은 거칠고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에 피곤한 주름이 보였지만 눈동자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결심의 불꽃이 반짝였어요. 리나, 아버지께서 저희 작은 나무 탁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도시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설렘,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본 곳은 우리 작은 마을뿐이었으니까요. 도시는 책에서만 보던 멀고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도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없는 기회들이 많을 거야. 아버지 눈 속에서 저를 향한 사랑과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저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제가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저의 이모께서는 버스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모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계획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 푸른 쌀밭, 부모님, 작은 학교, 매일 걸어가던 익숙한 흙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출발하는 아침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소지품, 몇 벌의 옷과 소중한 공책,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꽉 안아주시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늘 내 편이란다라고 속삭이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제 두려움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작별 인사는 조용했습니다. 거친 손을 제 어깨에 얹으시며 열심히 해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에는 아버지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믿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감싼 무언가, 한 뭉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나중에 버스에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손때와 아버지 땀 냄새가 배어있는 돈뭉치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목이 메어 헛기침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여행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떠나는 여정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푸른 쌀밭이 점점 높이 솟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로 변해갔습니다. 풍경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자동차도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수많은 상점과 건물들도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이모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요리 기름과 향신료 냄새가 나는 포근한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렴, 여기서 머무르면서 배우면 되라고 이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제 마을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분주히 다녔고 소리도 더 컸습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등등. 이모의 식당은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고 도시 생활을 배우는 첫 교실이 되었어요. 저는 설거지, 테이블 청소,
음식 서빙 등을 배웠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머물 곳이 생기고 배우며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를 얻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새로운 학교에 다녔고 밤에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는 중고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연습했습니다. 그 노트북은 느리고 오래되었지만 제게는 훨씬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았습니다. 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식당은 늘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눈치챘어요. 노트북에 완전히 몰두한 채 혼자 앉아 계신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화면에 이상한 빛과 움직임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드의 줄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흘러갔고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영어를 연습하며 튜토리얼을 보고 언어 관련 영상을 듣고 있었어요. 제 실력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께서 그분이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려는 모습에 당황해 하시는 걸 보시자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특히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답하셨어요. 저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짧게 베트남을 방문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행 중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행 중에도 코딩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매료되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제가 독학으로 배운 간단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려도 될지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중고 노트북으로 온라인 무료 튜토리얼을 보며 코딩을 배웠는데 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동의해 주셨어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자 그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당신은 재능이 있으세요. 계속 배우다 보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도 전에 저를 재능 있다고 불러본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꿈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주는 거의 매일 저녁 식당에 오셨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저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을 드렸어요. 민주는 늘 인내심 있게 복잡한 개념들을 제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냅킨 위에 그림을 그리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이 한산해진 시간에 그는 작업을 멈추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린 씨 왜 이렇게 열심히 코딩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배운 것들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고향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참 멋지네요. 린 씨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단순히 저를 격려하는 말뿐만 아니라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 문이 닫힌 후 민준이 제게 제 렌트 오토바이를 타보실래요? 도시 밖 조용한 곳으로 가서 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모께서 민준을 믿으셨고 제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약 20분 정도 함께 달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스쳐 지나갔고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우리가 멈춘 곳은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하늘은 넓고 별들로 가득했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은 어두운 밤하늘 위에 흩어진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제 마을,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나누었고, 민주는 한국에서의 삶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에게 제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의 따뜻한 배려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제 꿈과 노력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씩 몰랐던 제 마음을 알아채고 있었죠. 며칠 뒤 그는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저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힌 뒤에도 그는 저를 도와줬고, 우리는 한적한 길을 함께 걸으며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린 씨, 사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 정말 특별했어요. 여행 중에 만난 잠깐의 인연이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나는 게 아쉽고, 당신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지만 이미 제 마음은 솔직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던 걸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나눴습니다. 민준의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서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함께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부모님, 우리 작은 마을, 제한된 자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돈, 언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가 쉽게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 비자, 어학원, 그리고 있을지도 모를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제 꿈이 조금씩 가능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때 낯설게 들리던 단어들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고, 여분의 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았습니다. 이모의 식당에서 일한 돈, 온라인에서 찾은 작은 코딩 일거리에서 번 돈, 그 모든 것이 저의 저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께서는 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결심했는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셨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비자가 승인된 거예요. 그 작은 한 장의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모께서는 눈물과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꽉 껴안으시며 너는 놀라운 일을 해낼 거야. 라고 속삭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버스 정류장에 저를 배웅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포옹은 마치 영원히 저를 붙잡고 싶은 듯했고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서 계셨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부모님과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 때 문득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부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졌어요.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실패한다면 어떡하죠? 배우지 못한다면? 하지만 곧 민준의 말, 부모님의 응원, 그리고 제 작은 마을에서 품어온 꿈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간판, 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을 보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를 보자마자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 제 짐을 챙겨서 우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너무 긴장되어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왜 부모님을 뵈러 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긴장하여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베트남과 너무나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걸린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지만 동시에 제가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민준 씨의 집에 들어섰을 때 마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셨고 아버지는 짐을 들어주며 저를 가족처럼 반겨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요. 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툰 한국어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지는 것을 보고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꿈, 희망, 그리고 결심을 민준이한테 들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에서 꼭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도착해서 바짝 얼어있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환영과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셨어요. 정착하는 동안 여기서 지내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 제 여정이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니 분명히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준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 씨는 이미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 민준 부모님도 모두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몇몇 친척분들만 초대해서 서울서 간단히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 한국의 시장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어머니의 요리를 도우며 새로운 음식을 배워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했고 컴퓨터 공부를 위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덕분에 매일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학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발음 때문에 실수가 많았지만 연습할 때마다 어머님의 따뜻한 칭찬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베트남에서 혼자 공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실력이 늘었어요. 민준 씨는 늘 저를 응원해 주었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한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방대한 전공, 서적과 고성능 컴퓨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지금의 베트남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민준 씨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쁜 회사 일을 마치고도 매일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으며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그의 존재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베트남 음식을 만들 때마다 관심을 보이며 레시피를 물어보셨고, 아버지는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린, 너 정말 열심히 하네. 우리 아들이 사람 잘 만났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들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어학원과 학원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후 민준 씨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드를 짜며 웹사이트를 개발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저는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해냈어. 내가 만든 코드로 돈을 벌었어. 그 순간 제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준 씨와 함께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둘은 베트남 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앱, 베트남 탐험을 개발했어요. 이 앱은 여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예약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시도였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민준 씨와 함께 앱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저는 비로소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아니에요, 린 씨.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도와준 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우리 둘은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며 앱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죠.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셨고, 린, 이제 제대로 큰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제 고향 베트남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현지 가이드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제 이야기가 퍼지며 사람들이 마을의 자랑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리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그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그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 덕분에 이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정착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첫 수업 후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인력을 연결하며 베트남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병행하면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죠. 베트남으로 돌아온 저는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지주의 딸이었던 린의 옛 친구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린, 내가 이렇게 된 건 결국 한국 사람 덕이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날카로운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고 모두 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역시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린을 응시했지요. 잠시 침묵 후 린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민준 씨를 만나 한국에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게 큰 기회를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도움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에도 보답할 거예요. 이어 민준 씨의 말을 인용하며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내가 처음 너에게 코딩에 대해 물었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변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었어도 넌 분명히 해냈을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린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열심히 제 꿈을 위해 일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겁니다. 린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지주의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민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린의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민준 씨를 껴안으며 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비록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포옹 속 진심은 민준 씨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준 씨의 끊임없는 지지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민준 씨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